반갑습니다. 브랜딩 스토리입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강조하는 게 있어요. 말입니다. 말은 생각을 표현하게 되죠. 감정을 표현하게 됩니다. 나 자신을 밖으로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그렇고 또 말은 행동과 글로 연결되게 됩니다. 그 중간자 역할을 하는 것이 말인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말을 너무 쉽게 합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은 말을 너무 쉽게 하고 또 타인의 어떤 말의 태도, 말의 습관 이런 것들은 또 예민하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스스로 반성하고 돌아보지 못합니다. 스스로 반성하고 돌아본다면 분명히 더 좋은 어른, 더 좋은 인간이 되고 경제적으로도 훨씬 더 부유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놓치고 삽니다. 그래서 오늘 상대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말투와 또 행동 7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배움은 끝도 없고요. 그리고 나의 어떤 나쁜 습관은 언제든지 교정을 해야 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눈곱대고 양치하듯이 어제의 나쁜 습관을 오늘이라도 고치면 그것이 좋은 사람이 되는 길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좋은 습관만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하나 고쳐나가면서 좋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40이 되든 50이 되든 60이 되든 내가 지금부터 고쳐야겠다고 생각을 하시면 지금부터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건 결국 내가 그전에 얻지 못했던 사랑, 명예, 그다음에 부, 건강 이런 것들 내가 얻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은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상대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말투와 행동 7가지. 첫 번째는요, 일관된 말투와 태도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이 먹고도 과장된 표현 쓰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감정을 드러내는 변덕스러운 말은 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솔직하고 차분한 태도로 대화를 하셔야 됩니다. 사실 50 넘으면 어느 면에서는 살 만큼 산 거라고도 할 수 있어요. 옛날 같으면 60이면 다 살았다고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가 그렇게 욕심이 많아요? 뭐 그렇게 치장할 것이 많습니까? 그럴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과장되고 막 지나치게 자기 감정 표현하고 또 뭐 말도 안 되는 걸 약속하고 이런 거 아니고요. 그냥 편안하게 솔직하고 차분하게 대화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 그 기준이 흔들리는 것은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점,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할 때 항상 기준점이 있어요. 그 말의 기준이라는 것은 사고, 생각의 기준점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적 입장이다, 경제적 가치관, 뭐 이런 게 있다면 그 기준이 항상 일관돼야 됩니다. 그래야 상대방도 나를 대할 때 그렇게 일관되게 대할 수가 있어요. 아셨죠? 자, 두 번째는요, 적극적인 경청입니다. 너무 중요하죠. 자, 우리가 자꾸 나이를 먹다 보면 내가 경험한 게 많아요. 그러다 보면 웬만한 걸 좀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자꾸 상대방 말이 잘 안 들려요. 그리고 내 말만 하고 싶어져요. 네, 이거를 참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말이 끊지 않고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맞추고 그리고 들어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도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이런 습관, 나쁜 습관 고치시고요. 상대가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도 내 얘기를 많이 들어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잖아요. 그죠? 맞죠? 그럼 상대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도 나를 만났을 때 훨씬 탄회하게 자기 얘기를 할 수 있다면 정말로 술을 사고 밥을 사고 돈을 내서라도 나를 만나고 싶을 거예요. 그러면 인간관계도 잘 되고 사업관계도 잘 되고 다 잘 되겠죠. 아셨죠? 네. 자, 그 다음엔요. 세 번째입니다. 명확하고 간결한 표현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말을 빙빙빙빙 돌리거나 아니면 그 약속하지 않는 기간들 있잖아요. 이런 말 습관 버리셔야 합니다. 이거 잘못하면 사기꾼이 될 수도 있어요. 신뢰를 완전히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뭐 내일 오후 3시에 뵙죠. 뭐 이런 식으로 간단히 이야기하면 되는데 내일 시간 되는지 모르겠네. 뭐 내일 시간 되면 내가 뭐 오전에 연락할게. 이러면은 상대를 무시하게 되는 게 돼요.
자꾸 상대가 불편해집니다. 이 사람하고는 뭐가 안 되네. 그쵸? 그리고 당신 노예도 아니고, 그럼 내일 오전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 이거 안 좋아요. 그죠? 그래서 애매모호한 표현 하지 마셔야 되고요. 또 계획과 약속은 구체적으로 상대방에게 동의를 얻어서 진행하셔야 됩니다. 네. 아셨죠? 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적절한 칭찬과 인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게 참 좋아요. 이 일은 정말 잘 마무리됐네요. 정말 고생한 게 느껴집니다. 야, 뛰어나네요. 이런 식으로요. 그죠? 근데 이게 그냥 그 맥락 없이 무조건 치켜 세우는 건 옳지 않아요. 그러니까 칭찬을 하실 거면 구체적인 맥락 있잖아요. 구체적인 그 지점을 딱 찍어서 이 부분이 너무 좋았어. 진짜 이 부분 정말 탁월하다. 뭐 이렇게 표현해 주셔야 이게 진짜 상대방이 효과적으로 내가 칭찬받고 있고 인정받았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 그냥 낯간지럽게 푹 띄워주는 거는 그는 아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떨어지죠. 또 반대로 이렇게 자꾸 살다 보면 칭찬에 자꾸 인색해져요. 왜냐면 이게 내가 칭찬받은 일이 별로 없거든요. 나이를 먹다 보면. 그러니까 이게 오고 가야 되거든요. 내가 칭찬을 많이 받아본 사람은 나이를 먹어도 그러면 칭찬을 또 해주게 돼요. 근데 우리가 나이를 먹는다는 건 뭐예요? 당연한 게 많잖아요. 당연히 돈 벌어야 되고, 당연히 뭐 아버지 역할 해야 되고, 엄마 역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칭찬받은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뭐 칭찬해 줄 일이 생겨도, 아유, 뭐 당연한 거지 뭐.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런 마음가짐에서 조금만 바꿔보세요. 칭찬 많이 해주시고, 나도 또 칭찬받을 일 많이 만들어 보세요. 나이 먹어도 칭찬받을 일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화초를 잘 키워도 칭찬받을 수 있고요. 노래방에서 노래를 잘 불러도 칭찬받을 수 있고요. 그죠? 작은 자격증 같은 걸 하나 따시면 정말 칭찬받을 일이 있고요. 아셨죠? 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입니다. 비언어적 신호를 활용하셔야죠. 네. 아무리 좋은 얘기만 하면 뭐예요? 그죠? 그럴듯한 이야기, 멋진 비전 이야기하면 뭐예요? 표정이 시큰둥하고, 사람 무시하는 눈빛 가지고 있고,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항상 거울 보는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나이 먹으면 거울을 안 보려고 그래요. 남자든 여자든. 특히 남자들은 더 안 보죠. 예. 그러시면 안 돼요. 자꾸 거울 보시고, 자꾸 부드러운 표정. 예. 그리고 선한 눈빛. 이런 걸 자꾸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드러운 미소, 상대방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 그리고 대화할 때 적당한 거리감.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대화 습관, 뭐 상대를 똑바로 보지 않고, 그 다음에 자신의 표정은 변화도 없어요. 무뚝뚝하게. 이러면서 대화하는 거, 그거 신뢰를 얻을 수 없고, 또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도 없습니다. 바꾸셔야 합니다. 아셨죠? 자,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는요, 신뢰잖아요. 신뢰니까 당연히 책임감 있는 행동이 따라와야죠. 그죠? 그래서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건 지키셔야 해요. 자꾸 빙빙빙빙 돌리고 또 허풍 떨고 책임질 때 되면 전화 안 받고 카톡 씹고 이러시면 나이 정말 헛먹은 겁니다. 네, 애들도 그렇게 하면 욕먹어요. 아셨죠? 네, 그래서 만약에 어떤 문제가 있다, 집안에서든 사회생활을 하시든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건 내가 처리할게요. 그건 제 몫입니다. 이렇게 좀 멋있게 하세요. 그러고 나서 그것을 책임지고 해결하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면 약속하지 않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가 책임지고 해결할 순 없으니까요. 아셨죠? 네. 자, 마지막 일곱 번째입니다. 일곱 번째는요, 겸손하게 대화하는 거죠. 자신을 낮추고요. 네, 이거 너무 중요하죠. 그죠? 세상을 살면서 젊었을 때는 막 이렇게 거들먹거리고 싶고 막 그래요. 그래서 뭐 조금이라도 내가 잘난 게 있으면 막 뽐내고 싶고, 또 뽐내기 위해서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기도 합니다. 운동을 해도 뽐을 내고 싶고, 공부를 해도 뽐을 내고 싶고, 돈을 벌어도 뽐을 내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바로바로 돈 벌면 명품 사고, 또 뭐 운동했어서 뽐을 내면 어떻게 해요? 막 사진 찍고 바디 프로필 같은 거 찍고. 그죠? 네. 그런데 나이를 먹는다는 건 뭐예요? 예, 그런 뽐에서 좀 벗어나는 거잖아요.
진짜 내가 필요한 거고 내가 정말 좋은 사람이 되는 거에 필요한 것이라면 운동, 공부, 돈 당연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잘난 게 없어요. 그리고 사실은 세상은 고개를 바짝 세울수록, 네, 그럴수록 더 위험해집니다. 기회가 잘 안 와요. 항상 겸손하게, 겸손하게. 이렇게 됐을 때, 그때 나한테 선한 사람, 네, 정말, 귀인들이 다가오게 되고, 좋은 기회들도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음, 정말, 뭐가 이렇게 어렵지, 삶이? 이럴 때는요, 내가 자꾸 뽐을 내지 않나. 한번 반성해 보세요. 네, 반대로 겸손한 태도를 가지시면 내가 노력하는 것에 비해서 훨씬 더 좋은 결과, 상대에게 신뢰도 주고, 예, 결과도 훨씬 좋을 수 있습니다. 아셨죠? 네. 자, 그래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대화하기입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수가 많았어요. 근데 자꾸 배우다 보니까 조금 나아졌습니다. 미진한 거 있으면 제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항상 자신이 맞다고 주장하면 안 됩니다. 네, 자신이 맞다고 주장하는 순간 어른이 아니라 꼰대가 되는 겁니다. 꼰대는 돈도 사랑도 명예도 무엇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냥 외톨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짜 어른이 되려고 그러면 항상 내 자신이 틀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상대의 의견에 따라서 내가 교정하고 인정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셔야 합니다. 아셨죠? 네. 저도 한동안 일이 조금 어려울 때가 많았어요. 몇 년간. 근데 이렇게 돌아보니까 처음에는 뭐 운이 없었다. 두 번째는 이제 남 탓을 하기 시작했어요. 네, 부모 탓, 그 다음에 가족 탓, 뭐 세상 탓. 그러다가 지나고 보니까 아, 내가 내 자신이 그런 문제를 만들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교정하기 시작한 게 일단은 말투였습니다. 말을 좀 예쁘게 하자. 말을 예쁘게 하면 분명히 세상이 바뀔 거다.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제 삶이 바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20년, 30년, 40년 더 살아가다 보면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잘 살아왔지만, 네, 더 좋은 사람, 더 좋은 어른이 되려면 더 예쁜 말투를 가지시고 타인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행동을 하셔야 합니다. 아셨죠? 네. 지금까지 브랜딩 스토리였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 한 개인이 퍼스널 브랜딩이 되는 그 과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좋은 글 있으시면 저에게 보내주세요. 그러면 멋진 책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브랜딩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